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연세대와 고려대 편입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이제 앞으로 곧 있을 이제 연세대와 고려대학교의 TO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예정인데요. 이 TO는 사실 연세대와 고려대 편입을 준비를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TO가 발표가 되는 것이 사실은 연초가 아니라 거의 연말이라는 거예요. 편입에서 나오는 TO가 각각의 대학교마다 그 해에 선발할 수 있는 이 정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한정적인데요. 이제 고등학생들이 입시를 하는 형태의 선발 인원을 제하고 학교를 제약하고 있는 이들의 휴학이라던가 내지는 전과 내지는 자퇴 이런 비율들을 보고 선발 TO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연말에 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연세대 TO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감축이 되는 인원수가 그렇게 드라마틱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선발이 되는 TO 같은 경우가 사실은 외부 요인에 의해서 너무 변동성이 많았습니다. 한때는 고려대학교 내에 경영학과랑 경제학과 한 4명에서 5명밖에 선발을 하지 않았던 때도 있었고요. 이번에도 사실은 그렇게 TO 상황이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예측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분석을 한 어떤 요소는 참고사항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보통은 이 편입 선발하는 어떤 TO들을 볼 때 소속 변경이라는 TO를 같이 보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연세대학교랑 고려대학교는 모두 다 소속 변경 제도라는 것이 존재하는 학교입니다. 이 소속 변경 제도에 TO가 나오는 것과 편입에서 나오는 TO가 보통은 1대4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도 선발에 고려대학교 소속 변경 제도에서 경영학과 TO가 1명이 나왔다면 편입에서는 4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얼추 추론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예로. 그래서 바로 작년의 기준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경영학과가 총 3명이 나왔고 사회학과 1명, 그리고 영어영문학과 1명, 통계학과 1명 이렇게 소속 변경에 관련된 TO가 나왔습니다. 이제 편입 TO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편입 TO는 경영학과 11명, 사회학과 4명, 영어영문학과 4명, 통계학과 3명.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영어교육과 4명, 가정교육과 4명 이렇게 선발 TO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럼 앞에서 보셨다시피 소속 변경에서 경영학과 3명이 결국에는 편입에서는 11명을 뽑게 되는 거니까 대략 3대1에서 4대1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소속 변경에서 사회학과와 동시에 영어영문학과가 1명씩 선발되었다는 점을 볼 때 각각 학과에서 4명 정도 선발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학과 4명, 영어영문학과 4명, 통계학과 3명이 선발이 되었죠. 여기에 더불어서 사실은 이 예측값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영어교육과랑 가정교육과 같은 경우는 소속 변경 TO가 안 나왔다는 겁니다. 자, 소속 변경 TO가 안 나온 것도 결국에는 편입에서는 TO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소속 변경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 2025년도 아직 편입 TO가 나오지 않는 이때 세종 캠퍼스에서 소속 변경 TO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표를 보면 가히 충격적입니다.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기계공학부, 신소재공학부, 전기전자공학부, 화공생명공학부,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 바이오의공학부, 보건환경융합과학부, 생명과학부, 컴퓨터학과 각 학과에서 1명 정도를 뽑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표를 보셨던 것처럼 문과 대학에서는 단 1명의 선발 인원이 없죠. 자,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소속 변경에서 TO가 나왔던 것이 대부분은 총 합해서 30명, 50명가량은 됐었는데 지금은 총 인원을 다 합해도 10명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심지어는 문과대학은 아예 없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고려대학교 편입 TO 역시 거의 TO가 나오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코로나 때 당시에 이제 TO가 굉장히 적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상당히 TO 자체가 굉장히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영학과나 어떤 경제학과처럼 이런 메인 학과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1월1문이나 서서문 같이 메인 학과가 아닌 학과들의 어떤 TO를 기다리는 학생들은 사실은 대비를 어느 정도 해놓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TO 선발이 이렇게 심하게 감축이 되는 이유는 사실은 첨단학과 신설 때문인데요. 이 첨단학과 신설도 사실은 뉴스 기사를 봐보면 이제 순증원 인원, 즉 국가에서 기존에 뽑을 수 있는 인원 외적으로 순증원시킬 수 있는 인원들을 대략 이 서울권 대학교에 50명 정도를 배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자율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50명 내에서만 순증원 인원만 뽑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순증원 플러스 좀 더 추가해서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120명가량 정도 첨단학과에 이제 신설되는 인원을 쓴다라는 발표를 했었고요. 50명가량 정도는 순증원 인원이니까 대략 한 70명 정도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선발 인원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소속 변경이라던가 아니면 편입이라고 하는 그 선발 인원에서 당연히 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저만의 어떤 분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조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걸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모집 요강이 나오고 바로 그 다음 주까지 학업 계획서라는 걸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지원과 동시에 학업 계획서를 제출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학업 계획서를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렇게 제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들을 좀 드렸는데, 다음번에도 좋은 정보나 논술이나 내지는 편입 관련된 내용들로 소식을 알려드릴 수 있다면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